자, 이제 이 시간은요, 제가 이제 앞에 발제했던 것,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솔루션 패널 두 분들이 발표했던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질문했던 것, 잠시 후에 이제 우리 이재주 팀장님의 또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질문들을 유튜브에 대해 이렇게 댓글로 또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이렇게 늘어줬습니다. 자, 혹시 사전에 질문해 주신 랜선 패널 6분을 지금 잠깐 소개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김경미 선생님, 그 다음에 신연주 선생님, 그 다음에 원지윤 선생님, 그 다음에 이선희 선생님, 저기 나오시네. 그 다음에 이종미 선생님, 예. 그 다음에 이주열 선생님. 잠시 후에 제가 질문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준비하고 계시다가 이제 제가 요청을 하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발제를 했고 두 분의 패널 솔루션 패널 분께서 두 분의 이제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현장에 계신 이재주 팀장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토론을 이어갈까 합니다. 혹시 이재주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교육청 마포평생학습관의 이재주입니다. 지금 교수님과 대표님께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평생교육 현장에서도 지금 이제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너무 황당하게, 당황하게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직면하면서 이제 많은 시행과 착오로 지금 부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그 소소한 그런 일상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었고, 또 따라서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그 일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면서 또 평생교육 현장에 어떻게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 가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함께 고민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그 현장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잠시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수업은 모든 게 중단이 되었고, 저희가 학교가 일부 개학하는 것도 3분의 1로 나가면서, 우리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학력 인정 성인 문해 교육이 학교 수업 시수를 맞추기 위해서 주 1회 대면과 주 2회 원격으로 이게 이제 전환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 학력 인정 그 성인 문해 학습자들은 인제 글을 배우고 익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지만, 담당자나 선생님들이 학습자들이 좀 편하게, 또 선생님들이 편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자료를 제작해서 우편으로 발송하기도 하고, 대면 수업 때 사전에 제공을 해서 전화 통화로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를 조금 논의하고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카카오 라이브 톡으로 통해서 한다거나 또는 줌이나 미트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초등 단계에서는 개별 대응이나 라이브 톡도 좀 쉽지는 않지만 그런 전화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 단계 정도에서는 카카오 라이브 톡이나 이제 3단계 정도는 한 1, 2주 지나니까 굉장히 원활하게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학을 막 마무리하는 단계 정도 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지금 저희가 이제 줌 수업도 같이 화상으로 만나면서 회의를 하니까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어머님들이 굉장히 즐거움과 신기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조금씩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문해학습자들도 좀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점차적으로 들어갔고요. 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또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성인 문해 교사들에게 역량 강화 연수를 온라인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단계는 지금 이미 시행을 마쳤고요. 중학 단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대부분 연령이 좀 높으셔요. 근데 그분들이 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자체 기기나 이런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처음에 힘들어했던 것보다는 새롭게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학습자들이 또 다른 그 디지털에 격차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과 학습자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서 그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극복해 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현장에서 학교 평생교육 지원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평생교육 지원 영역에는 학부모나 경력 보유 여성, 학습 동아리나 중장년층 대상으로 학교에 돌봄 교실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가 모든 외부인을 차단하다 보니까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한 230개 학교가 지원을 했다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 돌봄이나 창제 체험에 일부적으로 한 70개 학교가 진행이 되었는데 아마 한 40% 정도 그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그 외의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건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문제를 찾고 그래서 그 책놀이나 역사, 공예 부분에 그런 인적 자원들이 그룹으로 팀을 만들어서 이런 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외부의 선생님이 들어가지 않고도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하고 이제 또 대면 되는 날은 대면 날 와서 수업을 해서 그런 영상 자료를 지금 만들고 책구르미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이제 종합해서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마무리되면 돌봄 교실에 그 영상 자료와 책구르미를 지원해서 돌봄 교사가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책구르미를 주어서 수업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출판사와도 또 협력이 되어야 돼서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협의를 해서 마무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다 보면서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면 수업에서는 참여를 하지 못했는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혹시 참여할 수 있는 참석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면서 또 다른 평생 학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에서는 어쨌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도 있지만 이런 그 현상을 접하면서 실질적으로 온라인 수업에서는 일과 학습의 병행으로 이루어지면서 실제 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영역 구분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평생교육이 위기이지만 또한 우리가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수업을 못하니까 모든 게 온라인 수업으로만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요. 대면과 온라인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어떻게 잘 해결해서 우리의 그 방안을 만들어 갈지 함께 고민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평생교육 현장에는 학습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의 그 생활 속에서 습관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 바꾸기 어려운 이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자판도 크티 자판이 19세기 자판을 21세기 스마트폰에 저희가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그런 간섭에 따라서 저희가 바꾸는 그 익숙함을 바꾸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코로나19로서 대면에서 온라인으로 바꿔가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잘 변화시켜 갈 건지 현장의 문제점과
또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평생교육 현장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의 다양한 문제점을 찾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필요한 시점, 오늘 이 포럼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포럼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그런 현장의 문제점을 찾고 탐구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주 팀장님께서 지금 현장에서 직접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또는 위기들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몸소 경험했던 아주 굉장히 소중한 사례나 거기서 얻었던 통찰력들을 저희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엄청난 위기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런 위기 속에서 평생교육이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방향과 패러다임을 모색할 수 있는 굉장히 또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기에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무시했거나 또 관심이 별로 없었던 어떤 현장의 문제들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새롭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하는 굉장히 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주 소중한 현장의 어떤 체험적 통찰력을 잘 엮어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론을 좀 하기 전에요, 우리 랜선에 참석하셨던 아까 6분한테 직접 여기 계시는 우리 발표자하고 패널 솔루션 토론하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라이프 연구소에서 평생교육과 진로 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미 강사입니다. 패널로 참여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제 주변에 많은 평생교육에서 일단의 형태가 변화하거나 이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세계 내에서 우수한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됩니다. 강대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온라인 만능 주의에 대한 비판도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오프라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강사들께서 그 노하우를 온라인 환경 속에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사 자신과 또한 외부 정책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노력을 해야 할지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강사를 포함해서 이제 외부의 그 행사나 활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아픔을 아마 예상을 해보셨겠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런 강연들의 기회가 엄청나게 절대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강사들의 생존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교육의 강의의 패러다임 이런 것들 어떻게 바꿔나갈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강대중 교수님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갖고 계신 의견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020년에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 겪으면서 딱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있었다 그래요. 이게 소위 글로벌 팬데믹이 그렇게 2번 있었는데요. 이 팬데믹이 100년 만에 우리가 겪으면서 크게 변한 거가 온라인이 생긴 거예요. 100년 전에는 온라인이 없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제가 기술 만능주의를 이제 유튜브에 사전 공개된 것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 비판은 기술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100년 전에 할 수 없었던 삶을 어떻게 새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 고민은 사실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기술에 대한 비판이나 한계를 지적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실제로 변화된 상황 속에서 이 기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용하고 활용하는 일. 그래서 지금 뭐 비대면 수업으로 전면적으로 전환되면서 이걸 준비하지 못한 많은 평생교육 기관들이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어려움이
저는 현장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빨리 극복될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버릇처럼 그 현장 계신 분들 만나면 규모 있는 평생학습관은 전부 다 방송국을 하나씩 이제 차려야 된다. 강의실을 만들려고 그동안 노력했는데 강의실 중에 서너 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에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회의실도 온라인 회의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고 또 그런 강의실 온라인 강의실에서 소위 방송국 스튜디오죠.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채용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평생교육기관에서 그곳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을 빨리 길러내고 그 주민들이 그것들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자기 생산물들, 콘텐츠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님들도 이런 환경에 빨리 좀 적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거는 코로나 시대가 끝난도 이건 더 확장되지 결코 코로나 시대 종식과 함께 이 온라인 수업도 없어질 거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빨리 좀 현장에서도 지원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고 정책적인 대안들도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평생교육기관들도 그 가용한 범위 안에서 이 일들에 빨리 좀 노력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해주신 저희가 잘 통보해서 좀 지속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미 선생님의 라이브 방송을 곧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현주 선생님. 네. 신현주 선생님 지금 질문하실 수 있나요? 네, 저는 문예교육기관에서 학습자분들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예교육기관들이 문을 닫아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습자분들을 보면서 씁쓸했었는데요. 온라인 교육이 늘어났지만 스마트 기기를 다루기 어려우신 분들이 도리어 이제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에 무리 없이 참여하실 정도로 역량을 갖추시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문예 학습자분들의 수준과 필요에 맞지 않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생겨나실 것을 보면 기분이 좀 안 좋은데요. 새로운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디지털 역량이 부족하신 시민들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어떻게 천천히 준비하는 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쉬운 일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요즘 나오는 그 기계들이 상당히 직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면 뭐 코로나 시대 이전에 식당에 가면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엄마 핸드폰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노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찾아가지고 보고 또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동영상을 찾는 거나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이라는 게 학교에서 잘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 기기 가지고 금방금방 찾아요. 그거는 소위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사용자 환경 자체를 이제 기계를 설계할 때부터 특별한 교육이 없어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문예학습자 어르신들도 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하는 것은 접근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컨텐츠를 어떻게 이제 교수자하고 이제 상호작용할 건가 그런 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그거조차도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문예학습자들하고 대화하고 상호작용할 건가 이거를 좀 문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좀 워크숍 같은 거를 몇 차례 하셔서 좀 이 문제를 좀 집단지성으로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학습자들이 디지털 문예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교육이 안 된다 이거보다도 이런 새로운 기기를 이용해가지고
문해 교육을 하는 방법들, 이것과 관련된 우리가 좀 이렇게 교수 방법의 혁신, 이런 게 좀 아직까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보시고 그걸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했다가 오히려 더 책임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제 기술은 많이 발전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지 그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아마 이 어떤 기술의 활용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이런 강사들의 역할도 굉장히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주열 선생님 혹시 질문하실 수 있는 어디 지금 차를 타고 어디 이동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지금 대학생들 창업하는 친구들 덕분인가 엑서레이팅 기관에서도 일도 하고 있고요.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 학생들도 이제 문제긴 한데 저는 제 또래 친구들을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제 또래 친구들이 이제 50대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퇴직할 때가 다녀왔어요. 퇴직할 시기가 다 돼서 찾아오면은 너 퇴직하고 뭐 하고 싶어? 물어보면은 글쎄 모르겠어라는 대답이 거의 대다수예요. 물어보면은 질문에 크게 세 가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첫 번째는 너 인생 얼마 안 남았잖아. 뭐 30, 40, 뭐 더 낫긴 했지만 그래도 30년, 40년 동안 어디에 인생의 가치를 살고 싶냐? 글쎄 잘 모르겠는데. 두 번째, 그럼 너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건 진짜 뭐냐? 글쎄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세 번째, 야 그럼 너 뭐 먹고 살래? 그건 더 모르겠는데 다시 얘기해요. 세 가지 다 모르겠다는 거죠. 이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저도 모르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저도 뭐 그렇긴 하지만 책을 보고 눈도 침침하고 몸도 침침해 보이지도 않고 좋은 일을 하자는 뭐 이런 거 되게 잘했는데 뭔가 자기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거든요. 그런 이 50대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자기는 들여다보고 세상을 들여다보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수익 창출하는 방법을 평생 교육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0대 제 친구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저도 고민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네,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난해한 질문인데 저기 각본대로 안 하고 이거는 우리 김홍탁 선생님이 한번 잠깐 평상시에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여기다 대고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쉬운 거 많은데. 그래서 뭐 답은 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어려운 시대인데.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뭐 앉아서 뭐 책을 읽고 뭘 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환경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우리 그 이주열 대표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인데 가령 담양에 가면 지금 폐가들 개조해서 레지던스 만들고 하시잖아요.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청년들도 다 떠나고 뭔가 서울 생활을 하시면서 그 업에 계시면서 있었던 지식 같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데 가서 그 지역사회를 다시 읽을 수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새로운 경험하고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앉아서 술 마시면서 한푼 안 더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분이 가장 그래도 관심 있는 부분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하고 그 생태계를 볼 수 있게 하고 거기서 본인이 받은 일단 영감, 하나의 그 인스피레이션이 촉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숙성이 저는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환경에서 오랫동안 낯익은 환경에서만 계셨던 분들을 낯설은 환경으로 끄집어내서 거기서의 체험, 영감을 받게 하시는 그 작업이 일단은 제일 선행돼야 될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보내야겠네요.
네. 그 낯선 환경에 사람들을 직면했을 때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까지 살아왔던 방식하고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몸소 체험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김경미 선생님 혹시 질문하실 게 우리 강대중 교수님하고 김홍탁 CPO님한테 두 가지 질문을 갖고 계신데 질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경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구로구청에서 평생교육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경희입니다. 질문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평생학습관과 동네배영사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중단을 하다가 하반기부터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수요조사나 그걸 위한 준비교육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는 많은 주민분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치구 입장에서 기존의 오프라인의 체계와 그리고 현재 구축한 이 온라인 체계를 혼용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코로나와 상관없이 온라인 강좌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김경민 선생님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코로나 끝나도 온라인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확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라인 쓰는 것보다 코로나 끝났을 때 온라인 쓰는 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 구로구청에서 해오신 일들이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될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확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이게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 프로그램 두 가지 프로그램들을 구로구청 수준에서 이렇게 어떻게 블렌디드 할 건가, 혼합할 건가도 고민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앞으로는 다른 기관들하고 어떻게 이거를 섞을 건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은평구청하고 구로구청하고 온라인 수업 한번 같이 하는 날이 언제 올까? 혹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온라인 수업 가지고 구로구에서 지역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기획해보는 거는 또 언제 생겨날까? 좀 이런 기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로구청에서 생산하는 온라인 콘텐츠보다는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생산하는 온라인 콘텐츠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콘텐츠 이용해서 구로구 안에서 어떤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새로 기획해보는 그런 일들도 이제 앞으로는 훨씬 더 쉽게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렌디드 하는 것, 그리고 구로구 차원에서 만드는 온라인 강좌를 어떻게 다른 기관들, 다른 지역들하고 또 연결해가지고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승화시킬지 이런 고민들이 조금 더 앞으로 자연스럽게 생길 것 같고, 구로구청 차원에서 좀 은평에 있는 김문환 선생님하고 잘 얘기하셔서 새로운 실험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블렌디드 러닝을 그냥 내부에서만 블렌디드 러닝이 아니라 외부 기관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연결시키는 새로운 차원의 블렌디드 러닝을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모더레이터 입장에서 한 가지 이렇게 첨언을 드리면, 위스키 중에 몰트 위스키가 있고 블렌디드 위스키가 있어요. 근데 몰트 위스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블렌디드 위스키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블렌디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만 섞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과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정말 말 그대로 블렌디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줌에서 독서 토론을 한 다음에 오프라인에 가서 1대1로 만나가지고 또 토론했던 것들을 서로 이렇게 실천해가면서 서로 피어 피드백, 동료 피드백을 모니터링하면서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토론한 다음에 예를 들면 저자를 잘 구실러가지고 저자하고 직접 찾아가서 저자와 대화를 한다든지, 아무튼 불특정 다수와 1대1 대량으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접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오프라인에 가서 소수의 사람들과 이렇게 밀접하게 1대1든 1대2든 이렇게 소수를 접속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 찾아보는 것도 또 다른 블렌드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첨언 아닌 첨언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안 되셨다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원지윤 선생님 혹시 질문하실 수 있나요? 원지윤 선생님.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지윤입니다. 우선 강대중 교수님이랑 조스탁 CPU님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발표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시민들의 교육 전화를 지역 문제 해결로 어떻게 연결 지을지는 모든 선생교육분에 일하시는 분들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 교통 시민을 어떻게 참여시켜야 될지, 그리고 그 시민간의 문제 해결 과정을 효과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기획자로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가 되게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건 이 문제 해결 과정에 포함되는 것은 공공재원이 되게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 공공재원의 행정적인 처리, 그다음에 정상 부분은 정말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많이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이라고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우리 머릿속에 프랙티컬이라는 단어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들은 그런 프랙티컬 솔루션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지금까지 아까 다시 말이 반복이 되지만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떤 하나의 과제를 설정할 때부터 가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달려들어 보자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문제점을 조금 더 정밀하게 정의를 내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3D 프로세스에 의해서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것을 이끌어가고 도움을 주는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는 전문가들이 티처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코치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실제로 솔루션이 만들어지면 잘했습니다 박수 쳐주는 게 아니고요. 그 실제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루션이 구동된다는 걸 보여주고, 그렇게 되면은 아 이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계속 가게 됩니다. 지금 현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변화가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안 해보던 것을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퍼스트 트라이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보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면은 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시점이 비대면이 중요한 시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의 흐름이 들끓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일 중요한 게 프랙티컬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하나의 가상의 문제점이 아니고요. 실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하나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만드는 한 번의 프로세스를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고, 그 모든 것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조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다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는 모든 걸 내재화해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플랫폼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컬렉티브 임팩트이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전에 질문 주신 마지막 분인데요. 이선희 선생님 질문하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선희입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소통과 공감과 협력이 중요한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할 수 있는지 조언을 좀 구해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공공기관, 민간기관에서 비대면 교육을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데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각 기관,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비대면 교육 운영 방법이 있을지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패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대면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하고 비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기관별로, 지역별로 공통점들, 유사한 내용들이 중복되는데 그런 어떤 지역적이나 기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걸 한번 질문을 주셨습니다. 혹시 강대중 교수님 질문. 쉽지 않은 질문이신데요. 왜냐하면 만나야지 싸우기도 하고 뭐 갈등도 생기고 이래서 좀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는데 이 비대면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상대방 얘기하는 것 듣고 이런 거가 되게 까다롭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이제 순서 정해가지고 말해야 되고 말할 때 끼어들기도 되게 어렵고 네트워크 하기가 되게 안 좋은 게 비대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우리가 길게 생각해 보면 사실 평생교육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갖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학교랑 완전히 다른 속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평생교육기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공부하고 싶은 사람한테 그곳을 개방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여기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평생교육기관에서 일하시는 현장분들의 기본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의 이상적인 형태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곳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평생교육기관의 강사로 일하시는 분들, 교강사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격 기준들을 세우고는 있지만 사실은 학교처럼 장기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국가가 부여한 무슨 자격증을 받아야 되고 또 어려운 경쟁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르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기에게 배울 사람들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게 평생교육기관이 갖고 있는 다른 곳과는 완전히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또 우리 가르치겠다고 열심히 나서시는 분을 평생교육사들이 그분 물리치지 못하거든요. 그럼 뭘 가르칠 수 있으세요? 물어보고 또 민간에는 이제 이걸 활용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가르칠 만한 거 있으신 분들 오시면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는지 도와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웹사이트에 올려두고 수강생 모집해가지고 가르치고 싶은 걸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런 게 가능한 게 평생교육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평생교육 시대 비대면 네트워크라는 거가 가르치고 배우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게 할까. 옛날에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강의실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또 학습자를 모집하고 이런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유튜브에 올려놓은 동영상 보고 저기 인도에 있고 남미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올려놓은 홈 트레이닝 프로그램 보고 다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댓글을 열심히 달아요. 그리고 그 댓글에 대해서 홈 트레이닝 심각하게 하시는 분들은 번역기까지 이용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다 달아요. 그러니까 비대면 시대에 네트워크가 된다라는 거. 그게 저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 같이 쉬운 일이 없어요. 다른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맞선 보는 거 비대면으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가르치고 배우는 거는 비대면으로 하는 게 제일 어쩌면 쉬운 거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때. 그래서 좀 이 비대면 시대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장을 열어주자. 그래서 좀 이 강의실 관리하는 거에 넘어서 이 온라인 쪽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좀 이런 장을 새로 만들 건가, 그리고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 장을 좀 어떻게 열어줄 건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하신 거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얻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좋은 방향으로 풀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부학 기자로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화상 수업을 계속하다가 얼굴이 화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시에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10시에 딱 10시 전에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10시 못 일어나가지고
얼굴 세수도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머리만 보여요. 그래서 머리만 보고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5분 전에 일어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온라인에서만 이렇게 서로 토론을 좀 열심히 하자 그래도 이렇게 잘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질문해 주신 분의 그 화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성화될수록 연결은 돼 있지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 카톡에 약 3만 명이 있는데 3만 명하고 연결돼 있는데 그 던바이어스라는 거 아시죠? 나하고 1년에 매우 베리 크로즈한 친구가 15명 내외래요. 15명하고 이렇게 주로 친구가 되고 50명이 되면 이제 그냥 친한 친구, 150명이 되면 파티에 초대할 수 있고 500명이 되면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는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대면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연결을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관계 속에서 아까 우리 강대정 교수님도 말씀을 주시고 다 말씀을 주셨는데 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공고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짧게 우리 한마디씩 하고 제가 이제 추첨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정말 코로나가 돼가지고 직접 접촉은 안 되고 연결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 이런 연결된 그런 과잉 연결된 사회 속에서 인간적 관계 맺음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더 넓게는 사회적 연대망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혹시 제가 이것도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없는 질문을 이렇게 우연히 던지면 여기 세 분은 이제 우연히 대답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준비된 벌써 말씀해 주실 분부터 잠깐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프랙티컬하게 김홍탁 대표님. 프랙티컬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실질적인 이런 오프라인 시대도 강연 이런 건 차고 넘쳤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변하지 않은 진리는 좋은 콘텐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사람들이 몰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은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좋은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거지 좋은 비대면을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콘텐츠에 먼저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재주 팀장님 혹시 현장에서 특별하게 딱 그거는 없는데요. 지금 이제 현장에서 막 다양한 서비스를 하시면서 피부로 느끼시는 그 연결과 관계의 어떤 피부로 느끼는 차이.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부분에는 아직은 좀 어려움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도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라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건지는 저도 뭐 컨텐츠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비대면의 경우에도 사실은 비대면이라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컨텐츠가 좋아야만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게 온라인이 뭐 성행한다고 해서 온라인에 뭐 최선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컨텐츠를 어떻게 현장의 문제점과 걸맞게 그걸 찾아서 만들어 갈 건가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첨언해도 될 거예요. 간단한 내용인데요. 저는 이 시대가 굉장히 저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본격적인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가 지금 도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데 지금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 좋은 호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랜선에서 질문해 주신 분들하고 이렇게 패널 토론하는 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또 앞으로 더 좋은 기회에 더 현장에서 고민하는 이슈들을 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토론하는 재밌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그 7분한테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발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두 분께서 또 그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패널 발표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재주 팀장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어떤 코로나 시대 평생교육의 어떤 방향과 이슈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신 것들을 토대로 많은 인사이트 통찰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랜선을 통해서 6분의 질문을 보니까 이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좀 갈급한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또 캐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계획이 없었던 정말 우리 전대미문의 새로운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19시대에 생각보다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방향, 아젠다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이 인간적인 접촉을 통해서 어떤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다가 갑자기 접촉이 없이 접속만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진정한 교육, 특히 평생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끌어나가야 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능성들을 탐색해 나가는 그런 세션들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여러분들 이 바쁘신 시간에도 저희들하고 같이 2시간 동안 평생 교육의 미래 패러다임, 교육 패러다임 전환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토론해 주신 우리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현장에서 직접 오신 이재주 팀장님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기회에 이 평생교육의 아젠다, 현장의 이슈들을 가지고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포럼 질문이 있어요. 2020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